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멋진 게스트를 한 분 모셨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와인을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먹던 거랑 먹는 와인이라는 너무너무 신박한 책을 내셔가지고 제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와인을 잘 골라주는 언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성수 위키드 와이프 대표 이영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0도 인사. 와인 하면 왠지 막 이렇게 양복 입은 맞아요. 소믈리에 아저씨가 막 근사하게 품종이랑 막 지역이랑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석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공부가 되지만 이게 선뜻 다가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즐겨갔죠. 거기 레이블이 진짜 심각했던 게 만두 화이트, 만두 스파클링, 순대 레드. 그러면 괜히 그 와인 하나는 사고 가서 꼭 순대랑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신박한 이름들을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그 와인 이름이 길게 보면 한 뭐 20글자가 넘는 와인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뭐 미켈레 끼아르로 바르베라 다스티 이것만 이제 10글자가 넘는데 이 와인 이름인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마시고 싶은 와인은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그냥 맛있게 해주는 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름을 줄여버리자. 근데 그걸 뭐 미켈레 끼아르로니까 미끼 와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결과로 바로 가보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걸 봤을 때 아무런 설명 필요 없이 공부를 안 해도 만두랑 먹으라는 거구나 이 생각을 들게 하려면 그냥 음식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두 화이트, 뭐 족발 스파클링, 회 화이트, 수박 스파클링 이런 재밌는 이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동생 집에 한 1년에 한 달씩 머무르는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근데 그때 큰 재미가 뭐였냐면 그 슈퍼에서 저녁 장을 보면서 와인 하나를 사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딱 지어줬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박한 표현을 제가 레이블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홍빛 수박을 와사삭 베어물고 거기에 잘 칠링된 모스카토 다스티 한 잔을 마셨더니 입안이 그만 수박 파채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책이 어.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는 글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뭐로 정할까, 와인 정보를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본질로 가게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와인을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해야겠다. 이 책을 봤는데 와인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그럼 마시기 싫게 되잖아요. 근데 마시고 싶은 기분을 들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쓰는 모든 문장들이 정말 수영장에서 마시는 와인, 수박이랑 먹는 와인, 그리고 갈비찜 같은 거에서 가족이랑 먹는 이런 상황들이 다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면서 제가 했던 경험을 이제 글로 옮기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그러면 성공하셨습니다. 이거 읽다가 따랐잖아요. 굉장히 신박한 이름들 네. 중에 가장 성공적인 페어링은 뭐였어요? 위키드가 있게 해줬던 가장 중요한 게 떡볶이 스파클링이라는 건데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를 알면 떡볶이 그 맛을 어떻게 해주는 와인이 그래서 맛있어진다. 이게 되게 간단한 어떤 로직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떡볶이 했을 때 기본 맛이 맵기도 하지만 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맛을 같이 느꼈을 때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와인은 자극 페어링이 되는 거고 매운맛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건 중화 페어링이라고 해서 완전히 영역이 다른데 이 자극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이 매운맛을 더 불나게 만들어주면서 와 씨발 이러면서 엄청 더 자극적으로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와인을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혀를 찌르는 스파클링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떡볶이 스파클링은 자극적인 혀를 더 맵고 토돌토돌 만들어주는 자극 페어링의 와인이었고 이건 또 특별하게도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주에서 람브루스코라는 적포도로 만든 레드 스파클링인데 근데 그게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웰치스인지 와인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맛인데 너무 어른스러운 맛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의 닭발, 닭강정, 매운 족발, 떡볶이랑 먹으면 이걸 하룻밤에 크리스마스 파티 때 6병을 드신 분의 이제 어떤 고백도 있으셨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받은 와인이고 제가 이제 월세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떡볶이 스파클링. 우리 떡볶이도 시켜야 되나요? 저는 와인을 술로서 마시는 게 아니라 중식 맛을 돋구어줄 그런 하나의 음료로서 마시는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페어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달에 맛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맛을 맞출까 생각하고
하고 좁혀서 수많은 와인을 테이스팅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네. 이거 그냥 실패 없어요 하고 딱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그 페어링 로직으로 가면 되게 쉬운 게 음식 맛을 정하고 그 음식 맛이 어떻게 되길 바라고 그거에 따라서 나라 지역 품종으로 와인을 솔팅을 해서 결과를 고르는 건데 저는 이걸 사실 알려주려고 몇 년 동안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클래스도 많이 했는데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결국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싫으니까 그냥 만두 화이트 내놔. 그게 괜찮아. 나는 그냥 맛있으면 괜찮아. 내놔. 이런 분들이 다음 달 되면 빨리 내 회 와인 내놔.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는 그런 한 달에 3병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했는데 이거 치킨이랑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럼 제가 뒤에 조용히 가가지고 치킨 아니고 프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양념 거예요. 아니고? 양념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그 양념이랑 소스에 따라서 정말 와인이랑 부딪히거나 어울리는 포인트가 그렇죠. 달라지니까 그 디테일을 잡아드리는 게 너무 저는 재밌고 또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드시지 말라 입에 소주가 난다 이런 표현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하지만 페어링의 소중함을 느끼려면 안 되는 걸 꼭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하라고 한 것만 그대로 따라서 이제 아기새처럼 해주시는데 손님들은 그게 더 좋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어릴 때긴 한데 스시를 먹으러 가서 그래도 와인 한 병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거에는 화이트 레츠 그래서 샤도네이 중에 뭘 하나를 추천을 받았던 것 같은데 딱 먹는 순간 비린 맛이 확 올라와서 정말 못 먹었어요. 그래서 페어링이 중요하구나. 레스토랑에서 추천을 받아도 그 미묘한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해주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느꼈거든요. 무의미해요. 네,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분위기 안 좋고 남편하고 싸우고 있으면 100% 와인이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싸우는 분들은 쉬라즈 같은 무거운 레드에다가 과일 치즈 같은 거 꼭 드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장면인데 저러니까 싸우지.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러면 위키드 와이프라는 커뮤니티 되게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이어서 저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또 보니까 무인샵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려면 좀 슬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일을 좋아하고 일이 더 많았으면 지금도 바라는 사실 위키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위키드가 이제 떡볶이랑 이 레드 스파클링이랑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해지는 일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가장 쉽게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일 그게 위키드의 일인 건데 이제 뭐 팝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담당자분들이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월세를 내려고 위키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영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했던 어떤 저희 투잡 같은 거였는데 작년에 코로나도 겪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돼서 1월 달에 가게 문을 닫으려고 제 생명과도 같은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5년 차였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게 더 어려워지고 옛날 손님들하고 더 멀어졌을까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끈으로 인스타에서 릴스로 와인 알려주는 어떤 컨텐츠를 해보라고 동네 이웃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한번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기분으로 릴스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일주일 동안 몇 개가 터지면서 여기 와인샵이래 이러면서 와인 어디서 사요? 막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마? 마지막 기회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달 큐레이션 하는 거를 3개월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판매를 했는데 첫 번째 달에 3일 만에 매출이 그냥 500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10만 원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이걸 왜 하냐 이런 걸 보다가 소비자들이 이걸 사주니까 이 접점이 확 좁혀지면서 희망이 생긴 거죠.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했어요. 매출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7월이 됐어요. 매출이 거기서 또 2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진짜. 초창기 3개월 작년 4, 5, 6월 달에 일이었는데 다시 이제 팝업 끝나고 문을 열었는데 1시부터 7시까지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때 손님들이 너무 반갑게 들어오면서 릴스를 보여주면서 프라이드 치킨 스파클링 내놔요. 약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느낌으로 근무를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알아보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사는 하는데 바로 등을 돌려서 와인 선반을 보시면서 제 릴스를 보면서 와인을 쇼핑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없어도 이 컨텐츠만으로도 와인을 팔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을 작년에 3개월 4개월 하다가 12월부터 완전히 제가 안 나가고 무인으로 365일 24시간 하는 와인샵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놀라거나 질문하거나 없이 다음날부터 그냥 갑자기 그럼 이참에 새벽에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사가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6월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SNS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 즐겁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러면서 딱 정확한 정보들도 있는 릴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너무나 명확하게 해왔기 때문에 진짜 내가 볼 때는 기획과 소통과 그리고 공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거고요. 너무 천재 아니야? 그러다가 무인바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무인바는 진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와인 무인바를 해서 3주차 운영을 했고 너무 자기 집처럼 손님들이 오셔서 와인 3병씩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네, 또 방명록을 다 써주고 가시는데 그 방명록은 볼펜으로 쓰시거든요, 손님들이. 그럼 전 거기에다가 핑크색 펜으로 답변을 다 달아드려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일지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오가는 것들이 하나의 좀 재밌는 놀이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럼 너무 지금 행복하겠어요. 게다가 그 모든 경험치가 이제 이렇게 네. 책으로도 나왔으니까. 근데 제목도 너무 예뻐요. 제목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이거 약간 오피셜리 처음 고백하는 건데 AI가 챗GPT가 지어준 아 진짜. 이거 다 읽고 제목을 뽑아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거 답을 한 20개를 하는데 한 18번째 막 이런 데서 갑자기 먹던 거랑 먹는 와인.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됐어요. 다 뭔가 너무 순리적으로 재밌게 착착착 간 것 어렵지 같이. 않게. 나는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게 마시는 와인이 아니라 먹는 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와인을 술로서가 아니라 먹는 음식의 동반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와인도 먹는다는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약간 비하인드가 출판사 대표님도 몰랐는데 저희 손님이 DM을 주신 거예요. 광화문 교보 왔는데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아 진짜 이미? 그 오프라인 광화문 그 비싼 자리에 저희 책이 톡하니 올라간 거를 이건 그 진짜 축하할 손님이 일이다. 모시고서는 해서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와인 클래스를 하면 와인 공부하기에 좋은 책을 기관을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와인 책들은 그 전부 다 나라, 지역, 품종을 이렇게 지도별로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수학의 정석 같은 문체로 읽으면 공부가 되어지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와인을 마시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게 한 다음에 공부가 돼야 되는 건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스시랑 먹었을 때 맛있는 와인이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랑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샤도네로 만든 화이트랑 먹어 맛있어 이거랑은 너무 문법이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걸 읽어보면 나 슈냉블랑 마셔보고 싶어. 그럼 슈냉블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단계를 해주니까 와인을 너무 잘 아는 분보다는 와인을 잘 모르고 궁금한데 내가 3만 원이나 5만 원을 내고 실패하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읽어보면 기분이 되게 재밌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정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한 모금의 먹고 와인이 싶어. 너무 약간 절실한 순간이. 오늘은 도다리 회하고 안하고 회에 어울리는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 여름회 화이트라는 와인이 있어요. 여름회하고 겨울회가 다르거든요. 도다리 안하고도 다 지금의 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어울리는 여름회 화이트를 언니랑 마시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와인을 너무 귀여운 이 칠링백에 이렇게 네. 들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새꼬시와 도다리가 왔고, 너무 고소한 냄새. 그리고 소스와 이런 초무침 같은 물회도 왔고, 너무 기대됩니다. 벌써 배고파요. 입에 침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여름회에 어울리는 이 와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페인 와인 성지 리오하 지역에서 알바리뇨 청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인데 이 알바리뇨가 원래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북부의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포도니까 바다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한 화이트여야 되는데 리오하는 완전 내륙이거든요. 내륙의 알바리뇨가 어떨까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내륙의 바다에서 만든 것 같은 되게 재밌는 뽀득뽀득한 짠맛과 그런 미네랄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테이스팅했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먼저 한번 와인만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근데 와인만 마셨을 때 도드라지게 마시는 와인은 사실 일상 와인 가격으로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평범한 와인이 특정 음식을 만났을 때 얘가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그게 제일 재밌는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포인트. 그거를 해주시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신분 상승 되게 재밌는 표현이다. 그리고 약간 블로그나 이런데 잘 모르겠는데 이걸 다음엔 안 사 먹을 때 이런 리뷰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영락없이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와인만 마셨거나. 근데 저희는 음식이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지기 때문에 꼭 매뉴얼대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서 그런지 진짜
짭짤한 미네랄이 느껴지는데 네. 우선 와인을 먼저 맛을 보고. 병 자체가 너무 예쁘죠? 여름 와인 같아. 너무 뽀빠이 네. 와인 같지 않아요? 뽀빠이 서핑 와인? 귀엽죠? 뭔가 너무 청량하다. 키피 지금 너무 쿨. 그리스에 약간 맞아요. 어디 와 있는 것 같지? 아니 이렇게 와인도 네. 가져오시고 그래서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짜잔! 박스 너무 예쁘다. 이거 안 먹어봤지 아직. 오페버 아. 대표님이 오셔서 나랑 또 후추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재밌게 했고 블렌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 페퍼가 굉장히 많이 있기 네. 때문에 회 뿌려도 맛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뿌려볼까요? 저 후추 너무 좋아해서 응. 후추 학교가 있대요.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 아 진짜? 더 배우고 싶은 건 없고 이 나이에 그냥 후추만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쳤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나도 한 입 먹고. 아니 될 줄은 알았는데 근데 제가 되게 이 순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집중력이 엄청 높아지는. 너무 맛있고 얘가 조금 포슬포슬하면서 비린 맛이 덜하니까 얘랑 일대일로 먹으면 정말 그냥 게살 같네요. 게살. 얘가 크래미 굉장히 같네요. 산도도 있고 뭐 미네랄도 있고 짠맛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그냥 청량하고 맛있는 와인이었는데 얘랑 먹었더니 이 친구를 처음에 씹었을 때보다 훨씬 더 회가 네. 고소해지는 마법? 그래서 뭔가 페어링 할 때 부연 설명이 많으면 맛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정말 맛있으면 맛있는 거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저도 이제 샘플링 하다가 어떻게 얘는 좀 맞춰야 되는데 할 때는 막 말을 되게 길게 하거든요. 얘는 이래서 이 미네랄을 올라오는 걸 눌러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사실 맛있는 건 그냥 명쾌하게 누구나 맛있는 알아. 거. 누구나 맛있는 건 보편적인 누구나 거. 알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고 진짜 행복해. 나도 사진 하나만 남겨. 얘가 본연의 거를 잃어버리면서 와인만 도드라지는 것도 추락이에요. 얘도 살아있고 근데 얘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만났을 때 서로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올려주는 거가 사실 결혼에서 최상위급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어로 마리아주고 메리지. 근데 지금 딱 그 케이스고 너무 신난다.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근데 일상 와인이 보통 네. 가격대가 레인지가 있다면 정해져 있어요. 정찰제로 하는데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몇천 원 때문에 판단 기준을 흐리게 가져가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이달 와인은 한 달 동안 3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어떨 땐 제가 좀 손해를 본다 싶을 정도로 이런 와인도 있고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님들 머릿속에 가격을 지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3만 원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비싼 와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늘 3만 원으로 가져가고 대신에 그 달이 지나면 칼같이 마감을 하고 지난달 와인은 전부 다 4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 마마님들이 경험하려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는 위키드 네.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 위키드 와인 크리에이터라는 네. 또 우리 영지 대표의 개인 인스타 계정도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게 온라인으로 와인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장에 한 번 와서 나는 여기에서 검증받은 성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증하시면 되는 거라 그 절차로 성수에 있는 매장을 한 번 꼭 오셔야 돼요. 그런 좀 문화- 인증 성인 인증 단계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 피디님들 네, 와서 먹어. 얼른 드세요. 드세요. 지금 드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 약간 이탈리아 남부에서 남부에서 지금 뭐 근간도 그렇고 아까 책 잠깐 봤는데 그 맛을 배가시켜준다는 표현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지금 지금이요. 진짜 너무 공감됐어요.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네. 페어링 얘기를 막 하다 보니 침이 고여서 여름회 와인을 또 오픈을 해서 멋진 회랑 너무 맛있게 시식을 했어요 진짜. 지금 얼굴이 둘 다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되게 릴렉스해진 것 같죠? 맞아. 오늘 또 이렇게 데뷔마마 채널에 와서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 마마님들께 5번을 선물을 해주신다고 해요. 출판사 대표님 감사합니다.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이 책이 안주다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렇지. 와인을 마시면 이게 안주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5분께 이 사인 책을 보내드릴 거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여서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애정이 갔고 우리 마마님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랑 또 그 음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와인을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을 드렸고 이영지 대표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네, 꼭 댓글도요, 알림 댓글도. 설정도요. 네,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